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첫 국가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고조선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던 잊혀진 제국의 기록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미스테리한 나라 환국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한국 최초의 국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보통 기원전 2333년에 세워진 고조선을 떠올리시죠? 우리 역사 교육의 딱 그 시작점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가 기록으로 떡하니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한 문장. 13세기에 쓰인 역사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는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나 환단고기 같은 문헌을 보면요. 우리 역사가 고조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정말 까마득한 시대로 거슬려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기록들이 말하는 연대기는 와, 우리가 알던 역사랑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환인의 환국, 환웅의 배달, 그리고 단군의 조선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삼성조 시대. 그 첫 시작인 환국은요, 무려 3301년 동안이나 계속됐다고 해요. 고조선의 2000년 역사보다도 훨씬 더 길죠. 정말 엄청하지 않나요? 아니, 그럼 대체 환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특히 환단고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 환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환국은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무려 12개의 나라가 모여서 만든 거대한 연방 제국이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비리국, 양훈국, 구막한국 이런 나라들이 바로 그 연방의 멤버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나라들 이름이 그냥 막 지어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의 공식 역사서인 진서나 당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서도 여기 있는 이름 중 일부가 발견되거든요. 바로 이게 환국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주장의 아주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제국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 영토의 크기, 한번 수처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남북으로 5만里, 동서로는 2만 리.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정말 상상을 추월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그 옛날에 그 고대에 어떻게 그렇게나 넓은 영토를 알고 또 관리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기록들은 그 힌트가 바로 고대의 거리 측정 방식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마행일이라는 개념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말을 타고 하루 동안 가는 거리를 뜻하는 단위예요. 진서 기록을 보면 어떤 길을 가는데 총 500일이 걸렸고 그 거리를 5만리라고 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처럼 지도 위에 직선으로 쫙 그은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실제로 말을 타고 구불구불 움직인 그 모든 거리를 합친 개념이라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단서도 있어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삼위태백이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삼위사는 지금의 중국 서쪽 끝에 있는 둔왕 지역이고 태백산은 우리 백두산으로 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국 서쪽 끝에서부터 한반도까지. 이 두 지점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리를 생각해 보면 환국의 영토가 얼마나 광대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는 주장인 거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제국의 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그리고 그 통치자들의 수명은 어땠는지, 이걸 보면 또 한 번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3301년이라는 시간을 단 7명의 통치자가 다스렸다. 이걸 나눠보면요, 한 사람당 평균 재위 기간이 무려 470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470년.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죠. 그럼 이 기록은 이 말도 안 되는 수명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바로 당시가 인간이 병 없이 아주 오래 살았던 일종의 황금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연과 하나가 돼서 도를 깨치고 뭐랄까 신선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고대 문헌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역성서에서 아담이 930살, 노아가 500살 넘게 살았다고 기록된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시대, 그 황금 시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어떻게 최첨단 현대과학의 발견과 딱 마주치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2021년에 세계적인 과학 저널이죠. 네이처의 논문 하나가 실립니다. 언어학, 고고학, 유전학, 이 모든 걸 총동원한 다국적 연구팀의 결과였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어가 속한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의 진짜 기원이 바로 약 9,000년 전 요하지역의 농경민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 고대 문헌의 주장과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연구 결과가 정확히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이러한 역사관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 한국 근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에게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역사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 민족이 바로 환국에서 왔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환이라는 글자가 밝다, 광명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광명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그런 거대한 서사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이건 그냥 한 개인의 생각을 넘어 독립운동 전체의 정신적인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선언문을 보면요. 환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빼앗긴 그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가 이렇게 유구하고 위대하다는 걸 선포하면서 정체성을 지키고 독립의지를 불태웠던 겁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그런 나라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사실 논쟁을 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한민족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들의 기원에 대한 서사를 다시 발견했을 때 과연 그들의 정체성과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